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일부러 긴 이름이지만 읽었습니다.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 한 희생자 어머니의 육성 녹음분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죠. 네.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사퇴하면서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네. 길환영 사장 당신도 나가라. 네. 많이 보도 간섭했지 않느냐. 통제했다. 네. 이런 폭로 아닌 폭로처럼 됐어요. 예. 길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에 간섭했다는데 유 의원께서는 그 김시곤 국장의 폭로 어디까지가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길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를 통제했다. 그리고 윤창중 성희롱 사건은 메인 뉴스에서 빼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폭로가 100%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윤창중 사건이 KBS에서는 거의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요. 청와대 상징을 보도에서 빼라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보도 지침도 확인돼서 네. 당시에도 사실은 논란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인데요. 물귀신 정말 작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김시곤 씨의 폭로가 그동안 청와대에서 방송 통제를 했다는 의혹, 네. 정황 증거가 결국은 이제 당사자의 결정적 증언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환영 사장은 방송 통제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고, 예. 김시곤 국장은 실질적인 행동 대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는 늘 이런 일이 없다, 그럴 리가 있냐, 우리는 방송 통제 여러 가지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가 불거져 나온 거라고 봅니다. 김시곤 씨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폭로를 하면서 최소한의 팩트는 챙겼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통제를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자기가 이번 건으로 자기는 억울하게 몰렸고 억울하게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네. 1년 넘게 있다가 이제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나만 당할 순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강렬하게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해서 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러한 보도 통제가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길환영 사장이 더 큰 책임이 있다. 네. 어떻게 나만 책임을 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사표 수리가 아니라 보직만 박탈하는 것으로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지금 기망한 것인데요. 길환영 사장이 유족 앞에서 약속한 거는 보직 변경이 아니라 즉각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족들과 또 국민들을 그야말로 또 한 번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시곤 씨가 이런저런 폭로들을 해대니까 네. KBS에서는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그런 추측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유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는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거는 사장의 공개 사과와 방송을 통한 사과, 그리고 네. KBS 보도국장의 해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해임은 국장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보직 박탈이 아니라. 그렇죠. 예. KBS는 국영기관이죠, 국영기관. 그렇죠. 공영방송이라고. 공영방송이고, 예. 분명히 KBS 예산이 다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체 광고도 수신료로 하긴 하지만.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도 받는 곳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때 말한 해임은 직 자체를, 그러니까 KBS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신속하게 바로 그 다음 보직을 줘버렸어요. 네. 보도국장을 하면서. 공영방송 무슨 연구소 소장인가 이런 걸로. 네. 참 아이러니컬하고 정말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글쎄요. 네. 근데 지금 또 이제는 이제 길환영 사장 퇴진건으로 좀 커지는데 어쨌거나 KBS는 네. 당분간 핫 뉴스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냥 미방위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이 전체 네. 이름을 부르려면은 너무 말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네. 아까워요. 예.
미래창조과학부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네, 네. 이렇게 정부 부처 두 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제가 다 일부러 불러드렸어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세계에서 굉장히 제일 긴 상임위 이름이라고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서 의원께서 설명 안 하셔도 다 아십니다. 예. 네. 본론 얘기합시다. 하나라도 네. 더 얘기합시다. 지금 네.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세요. 네. 이유는 야당들이 너무 물렁해서 네, 네. 어떻게 하길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타협해주고 그랬느냐 참사 기간 중에 그런 네, 네. 여론은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네. 그거 감안하셔서 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며칠 전에 한선교 위원장이 날치기로 수신료 예. KBS 수신료 인상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일단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단독 상정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야당과 여당의 간사가 합의를 해서 늘 이 안건을 올리거든요. 예. 법안을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 상정을 하게 되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냥 뭐 자동으로 상정돼서 뭐 땅땅땅 방망이만 두들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미방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 하나도 자체가 되는 게 없죠. 네, 상정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이렇게 그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두 건이 지금 이제 있거든요.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하고 예.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이제 여야가 각각 선임을 해서 그거를 이제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 번은 모이긴 해야 되는데 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건을 우리가 합의를 할 걸 두 가지를 합의를 해서 5월 8일에 원내대표 선출하는 날 9시 반에 예. 저희가 이제 상임위를 하면 그 두 건만 통과를 시켜서 여당은 10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저희는 2시에 있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건을 수신료 인상안까지 올리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합의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예. 물어본 것은 경과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네네. 2시에 3시에 이런 지나간 일을 시간대별로 들어서 별 의미가 없고 그렇죠. 이미 예. 날치기로 한 거니까 아까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네. 다시 묻죠. 지금 여야 동수 아닙니까? 네네. 이석기 의원은 구속 중이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독 상정을 해봐도 야당이 다수니까 회의 개최조차 불가능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한선교 위원장은 왜 그렇게 무의미한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 제가 이제 뭐 좀 약간 노골적으로 말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임기 이제 끝나는데 위원장 임기 끝나는데 좀 명예롭게 퇴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네. 굳이 너무 무리해서 예. 아주 야당을 재촉시켜 놓고서는 거의 날치기식으로 이걸 상정을 했는데 이거를 수신료 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상하는 올해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구상이 일단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반대하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데는 사실 여당도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해놓고 나서 이런저런 협상 카드를 마련해 놓고 이제 수신료 인상안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야당이 원하는 민생 법안 같은 거는 처리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지금 일단 올려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당에서의 그런 내면적인 예. 원내 전략 암묵적인 합의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예.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성교 위원장의 또 좀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모로 잡아놓고 교환, 흥정, 협상을 할 때 뭘 써먹을 수도 있대.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런 그런 추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미방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시니까 네.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 병행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텔레비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그리고 나는 KBS, MBC 안 보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네.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TV 수상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걷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준조세 비슷하게 강제 납부식으로 돼 있고 네. 전기료랑 합산해서 지금 이제 그 TV 수신료를 국민들이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케이블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케이블 TV를 통해서 또 이 지상파 방송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분리 납부를 요구하려면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공정 방송을 하지 않는 KBS에다가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더 올려줄 수 없다라고 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KBS 안 보겠다 이제는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요구가 두 가지가 있고 법안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수신료도 뭐 지금 이제 얼마 안 올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가 올리게 되는 건데 굉장한 정부안대로. 퍼센트죠. 네, 그리고 전체로 따지면 3,500억 원 정도가 돼요. 네, 제가 그 말씀을 꺼낸 이유는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야당 측 간사시니까 네. 현재의 의무, 전기료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법안 자체를 없애고 네. 수신료와 전기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하는 법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걸 묻고 그런 의향이 싶었어요. 있죠. 지금 그리고 그 별도 납부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석 가지고는 그것을 관철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보관이 있으세요? 그거까지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수신료를 사실은 이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공영방송의 실체가 더욱더 낱낱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제 폭로되는 상황에서 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금 사실은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미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정치적으로도 예. 그렇고 국민 납득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어떤 법안을 가지고라기보다는 이 인상안 자체가 미방위 안에서 이제 소위로 넘어가면 소위에서 법안에서 이거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가 통과돼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임위 차원에서 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지난한 논의 과정을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좀 분명하고 결기 있게 대처해달라 그런 청취자분들 아주 의견이 많다는 것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이었습니다.